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물류, 그리고 공급망 ESG 공시에 대한 건데요. 특히 2025년부터 다가오는 이 의무 공시, 여기에 대비해서 감사관들이 가장 먼저 뭘 보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요즘 ESG 경영, 이거 정말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의 그 CSRD나 또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ISSB 같은 이런 글로벌 기준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유독 이 물류업계에서 ESG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 혹시 있을까요? 네. 그게 물류 산업의 그 본질적인 특성 자체가요. ESG 요소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 이 측면만 봐도 이 물류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운송 과정에서 배출이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 S 측면으로 보면 아무래도 노동집약적인 산업 특성상 근로자 안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정한 근로 조건 보장 이런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복잡한 공급망 전체를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죠. 공급망 전체요? 네. 그리고 지배구조 G 측면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운영하는지, 또 수많은 협력업체들과의 관계에서 공정거래를 잘 지키는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됩니다. 그렇군요. 진짜 하나 빼놓을 수 없이 ESG 전반에 걸쳐 있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감사관들이 물류기업의 ESG 공시를 딱 받아봤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현미경을 들이대는 부분, 그게 어딜까요? 자료를 보니까 그게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첫 번째로 짚어보는 건 바로 ESG 공시 체계의 완성도입니다. 공시체계의 완성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냥 보고서를 얼마나 예쁘게 잘 만들었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보는 건가요? 실제 ESG 경영을 하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프로세스, 이게 회사 내부에 잘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ESG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담당자가 명확하게 있는지, 또 이사회 차원에서 ESG 관련 정책이나 전략 방향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목표하고 성과 지표, 흔히 KPI라고 하죠. 이런 걸 설정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지, 이런 걸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KPI. 네, 결국은 보고서라는 그 결과물 자체보다도 그 이전에 ESG라는 가치가 실제 경영 활동에 얼마나 잘 녹아 있느냐, 내재화되어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보고서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짜 내부 시스템을 들여다보겠다. 그렇죠. 폼이 아니라 실제 운용을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핵심 체크 포인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데이터의 신뢰성과 검증 가능성입니다. 데이터의 신뢰성이요? 네, 공시되는 여러 정보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처럼 숫자로 나오는 정량적인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데이터가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걸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잘 관리되고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 방법론이나 그 범위 정의가 명확한지, 또 데이터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절차 같은 건 잘 마련되어 있는지, 혹시 외부 기관의 검증은 받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기준과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산출했는지, 이런 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부분이 근데 물류업계에서는 특히나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하시던데요? 정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요. 어떤 점 때문에 그렇죠? 물류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차량도 있지만 그 외에 정말 수많은 외부 협력사 차량들, 또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다양한 운송수단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워낙 다양하죠. 네. 그리고 공급망 구조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수집하고 관리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트럭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하고 저기 협력사 트럭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어떻게 정확히 구분해서 측정할 거냐. 그것부터 어렵겠네요. 네.
또 협력업체 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이걸 저희가 보통 스코프 3 배출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스코프 3요. 네, 이 스코프 3 데이터는 또 어떻게 확보하고 검증할 것인가? 그리고 운송 거리나 연료 사용량 같은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조차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감사관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포인트가 됩니다. 와, 말씀만 들어도 이게 정말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코프 3까지 생각하면 진짜 그 범위가 어마어마해지네요. 그렇죠. 범위도 넓고 데이터 확보도 어렵고요. 그럼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장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좀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일단 우리 회사의 현재 ESG 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냉정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처음부터 거대한 조직을 만들 순 없더라도 작게라도 명확한 책임과 역할이 주어진 전담 조직이나 담당자를 지정하는 게 좋고요. 또 지금 우리 회사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 현황은 어떤지 점검해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2025년 의무화라는 명확한 목표 시점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좀 현실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우선 현황 파악, 그리고 작은 조직이라도 만들고 데이터 시스템 점검, 그리고 로드맵 수립,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물류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서 감사관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 바로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 구축,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조직은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물류 산업의 복잡성을 생각해 보면 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꾸준히 확보하고 관리하는 건 정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이런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좀 해결해 나가고 계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ESG 준비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SG 공시, 분명 부담스러운 과제인 건 맞지만 또 체계적으로 잘 준비한다면 이게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